한 차량 안에서 숨막히는 정막을 유지하고 있는 두 여자. 그 이유는 차은경 변호사의 이혼 사건 바로 오늘이 대한민국 넘버원 이혼 변호사 차은경 본인의 이혼 재판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마음 단단히 먹어. 현재 그녀의 이혼은 말했지? 모두가 주목하는 내 이혼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하나의 쇼라고. 대국민 트루먼 쇼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변호사가 이혼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차 변호사의 팬들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상 그 누구보다 이 법인에서 이혼 사건은 저만큼 해본 사람 없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알고 딱 봐도 외도는 제일 많이 겪어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티어 이혼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죠. 재판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찬 상태였지만 은경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계획해온 의뢰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거대한 쇼의 사막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전 국민 앞에서 싸우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역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 사건이 세계 최강 티발씨의 가정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이혼 참교육 프로젝트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판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요새 최고의 화제자 굿파트너 오와 포함 지금까지 나온 모든 화 몰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정의 한 남자의 괴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에이스 변호사 차변을 찾아온 것이었죠. 이어서 뭐야 이거? 그가 던진 것은 판사가 머리에 총을 맞았나? 왜 반을 떼주라는 거야? 제3분할 판결문. 평생을 집구석에서 애들하고 띵가띵가한 여자한테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 그런데 억울하시면 항소하시죠. 단 1g의 동요도 없이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남일처럼 얘기할 거야? 남일 맞습니다. 그저 팩트로만 변호사는 선생님을 대변해드리는 거고, 판결은 판사 일, 재산을 주는 것은 선생님의 일. 그러니까 엄연히 남일 맞습니다. 제대로 후드려 펴주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이 여자가 보자니까 이씨. 그럼 상담 잡아드릴까요? 정말 감정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이게 아주 손 날란 거구만. 티발씨 변호사였죠. 여기서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시면은 저희 고객에서 피고소인으로 지위가 바뀌실 수도 있어요. 로펌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자살 행위란 것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상 고객은 물러가고 몇 분 뒤 새 클라이언트를 보자마자 딱 봐도 외도는 그의 의뢰 사유와 설득해서 적당히 합의로 끝내세요. 해결책까지 제시해버리죠. 외도가 아닐 수도. 얼굴에 결핍이 보여.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옷차림, 자연스러운 터치, 그녀는 그렇게 단 10초 만에 적당한 친절함, 딱 외도 재질이잖아. 겉모습만으로 의뢰인의 모든 것을 파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소장 받아오셨네. 아들은 꾸역꾸역 증인하라고 데리고 왔고. 잘 해보세요. 이어서 그의 서류를 검토해보자 진짜? 진짜로 외도네. 차변인 말은 그대로였죠. 대체 차은경 변호사다! 뭐하는 변호사인 걸까요? 굿파트너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준비 중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 합격하면 그녀의 꿈은 기업팀에서 일하는 거 맞는 거죠? 법무법인의 기업팀 에이스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내받은 층수에 15층. 이혼 전문팀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기업팀은 13층인데?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이혼 전문팀 신입이죠? 역시나 틀리지 않았죠. 전 기업팀. 그때 변호사님 올라오신답니다. 전설의 이혼 전문 변호사 아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차은경과의 대면이 이어집니다. 등장과 동시에 그야말로 모두가 기립 인사를 하는 이혼 전문팀의 신과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녀는 면접에서 1등한 친구 겨우 이혼팀으로 충원한 거니까 신입들에겐 이번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이혼 전문팀의 악마 그 자체이자 내가 내보냈니? 지들이 나갔지. 신입 킬러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신입 3명 나갔어요. 선배 견디기 힘들다고. 그리고 사실 유리는 은경과 구면이었죠. 심지어 내가 학생한테 문제 하나 내볼까요? 강의자와 네. 학생의 관계로서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배우자와는 1년 정도 별거 중이고, 이혼 후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답변할 건가요? 이에 유리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겠습니다. 교과서적 정답을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그래서 자네는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학생인 거야? 그저 모욕뿐이었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시키는 것이 원칙. 변호사가 원칙이나 읊어대면 법전하고 뭐가 다르죠? 법은 AI가 더 잘 알 텐데. 마치 3년간 공부한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듯한 인생 최악의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3차 대면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한율입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최악의 첫인사로 맞이해주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일지망에 기업팀을 썼는데 유리 또한 만만치 않게 당돌한 MZ 신입이었습니다. 면접은 통합으로 보고 배정은 우리 몫이에요. 왜 저만... 그리고 기억력 천재 은경 또한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그 뒤끝 또한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세계 챔피언이었죠.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이에 이어진 그럼 유리의 인과 추론은 혹시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그럼... 사실과는 정반대였지만 말빨1위 변호사답게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아주 교묘하게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 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허나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유리를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딱 두 마디로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이혼팀의 충성노예로 만들어버리죠. 10건 승소하면 기업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혼팀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리의 아이러니한 다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 두 번째 스텝은 차는? 저는 지하철... 차부터 사요.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팔 걷어봐요. 시간 약속을 확실히 지키기 위한 시계도 사고 두 가지의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필수 준비물 세팅이었죠. 그런데 자꾸 핸드폰 꺼내서 시간 확인하면 그거 의뢰인한테 매너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대정은 국내 3위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에요. 수입료도 다른 데보다 3배 이상, 월급도 3배 이상. 그녀의 논리는 그러니까 업무 시간도 3배의 효율로 써야죠. 정확한 수치에 입각한 빼박한 듯 반박 불가였습니다. 심지어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 출근 채 2시간도 안 돼서 한 더미에 30건, 총 60건. 어마무시한 업무가 할당되고 내일부터 바로 재판 들어가나요? 재판 바로 내일이었죠. 11시에 예약하신 박종신님과 아드님 함께 오셨습니다. 게다가 그 재판 의뢰인 11시에 첫 미팅 잡혀 있어요. 서류 정리하고 상담실로 와요. 11시요? 11시 그녀의 첫 상담은 10분 남았는데요?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출근 2시간 10분 만에 세팅됩니다. 그렇게 10분은 순식간에 흐르고 안 가고 뭐예요? 그 상담실 어디... 아직 상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녀가 저 진짜 혼자 상담하나요? 그럼 솔로 상담을 맡게 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르타 로펌 코스였습니다. 그때 클라이언트를 보자마자 딱 봐도 외도네. 의뢰 서류를 비롯한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한 그녀였고 정말로 외도네. 차변에 많이 들어맞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아닙니다. 하지만 전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의 말투에서 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소장에 보면 증거가 안 붙어있긴 하네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있을 수가 없죠. 바람을 핀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억울해 보였죠. 장은지라는 여자는 누군가요? 내연녀가 아니란 거죠? 저희 여직원이에요. 그럼 원고가 왜 이런 소장을 낸 거죠? 의뢰인의 주장은 와이프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원고의 의부증, 그것도 야, 이 연놈들 어딨어?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올 정도로 심각한 지금 창고에서 재고 파악 중이지. 니네 아주 다 한통속이지? 그 새끼가 얼마 주다? 의부증 말기 수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심지어 너도 변호사님한테 얘기 좀 해봐.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아들이 네, 의뢰인의 주장에 아빠 말이 맞아요. 힘을 실어주죠. 엄마가 의심이 좀 심해요. 어느 정도길래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저한테 핸드폰 뒤지라고 시켜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아빠 회식 가면 어딘지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도무지 같이 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그런데 박종식 님도 이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 이혼 안 합니다. 이혼 거부 의사를 표명합니다. 좀 아픈 사람이긴 하지만 제 첫사랑이고 민준이 엄마예요. 뒤로만 보면 가정 지켜야죠. 피고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에 가까웠죠. 이에 유리는 소장에 외도 증거가 없어서 이혼 사유가 부족해요. 원하시는 대로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꼭 기각시켜 주시는 거죠? 절대 해선 안 될 금기어 저만 믿으세요. 확신의 워딩을 내뱉어 버립니다. 저만 믿으세요? 왜냐하면 전문직 가진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이란 건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걸고 나만 믿어라. 변호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놓고 나만 믿어라. 우리가 뭐 신입니까? 법 외엔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기에 그것도 신입 변호사 주제에? 법인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유리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위자료는 빼고 재산 분할만 합의시키면 되겠네.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허나 법원에서 뭐 둘이 잘 살아보세요 한다고 깨진 유리가 다시 분나. 은경에게 변호란 사건 회전율을 좀 높일 생각을 해요. 그저 비즈니스에 불과해 보였죠. 네? 회전율이라면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에이먼드다가 힘쓰지 말라고요. 심지어 원고가 의부증이 심했다고 해요.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원피고의 결혼 생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자식이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자식도 부모가 정제해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는 거니까. 극강의 티바시 변호사와 내가 보기에는 피고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외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각시키겠습니다. F 세계 챔피언 변호사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바람피는 건 와이프가 무조건 알게 돼 있어. 모든 감각으로 알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경험은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뭐 차차 깨닫게 되겠지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오만한지. 그날 밤 법무법인 대정의 15층 이혼 전문팀엔 딱 2명 은경과 유리의 야근이 이어지고 다음날 법정으로 향하는 길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시험 직전까지 노트 들고 다니고 초짜변들이 배지에 검은 정장 입고 재판 직전까지 기록 보는 거 국룰인가? 모든 게 상극인 두 사람의 교육기간 동안 당분간 태워줄 테니까 그 전에 빨리 차 사요. 기묘활동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봐요? 둘은 그 판사님이 뭘 물어보실지 몰라서. 학생과 강의자로서 만났을 때와 정이 뭐 학교인가? 단 1도 달라진 게 없었죠. 문제 듣고 정답 맞히는 거 의미 없어요. 또다시 폭풍 갈굼이 시작되지만 재판은 판사를 내 페이스대로 설득해가는 과정이에요. 유리 또한 네, 그래도 첫 재판이니까 잘 알고 가야죠. 아주 착한 말투로 할 말은 다 아는 타입이었습니다.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태연하게. 차변이 재판 치트키를 알려주지만 누가 봐도 듣고 흘린 제스처였죠. 몇 시간 뒤 재판이 시작되는데 피고 1측 이혼 의사가 어떻습니까? 유리는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합니다. 원고의 의부증으로 오히려 피고 1은 혼인기간 내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본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빙다운 법률 교과서적 내용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자녀를 시켜 피고 1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감시차 회사에 찾아온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에 걸맞는 국어책 읽기 신고까지 시전해준다. 7월 22일 그리고 9월 3일 등 변호사님, 날짜는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은경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재판장님, 그런데 그때 죄송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도착하고 결론 계속하시죠. 네, 역시나 차변의 합의 추천을 무시한 채 증거도 전혀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기각을 목표로 달려가던 그때 재판장님, 원고가 변호사 선임을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피고 측에서 아직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싸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이어서 화면에 보인 증거는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한 빼박힌 듯 파렴치 불륜 증거였죠. 상속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 처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원고 측이 그냥
명확히 해주시죠. 그렇게 네, 재판장님. 사디스트 판사에 의해 근처에서 성관계 할래요? 라고 하자 피고이가 좋죠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초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조차 버거운 그럼 이응 리을은 뭔가요? 유사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가 부건참시당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에 머리가 새하얘진 유리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뱉고 보지만 재판장님, 그 다음 멘트는 위의 증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들이라 목소리까지 떨려오고 하필 이 순간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최악의 타이밍에 은경의 치트기가 떠올라 버리죠.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재판이자 최악의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나오자마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따구로 밥 먹고 사는 거 누가 의미도 알고 있냐? 패드립을 변호사가 되고 나서 듣고 말죠. 폭행죄, 모욕죄에 해당하세요. 게다가 놓으세요. 야 이거사 너 박종식이 첩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까지 당신 사실 확인하고 변론 똑바로 해! 평생을 꿈꿔왔던 변호사는 어디 할 게 없어서 첩지를 하냐?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58,000% 달랐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 이게 뭐야 진짜. 굳이 차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만둘 것 같은데 엎친 데 덮친겨 도망쳐온 화장실로 저 변호사년 원고팸이 들어와 버리죠. 분명히 박종식 새끼 애인이야. 둘이 앉았으면 저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영겁 같던 모욕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수업을 제대로 했네. 오늘 유리의 패착은 내가 말했잖아. 뻔해. 피고의 말을 바람 펴놓고 감당 못하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버텨보는 거. 아, 저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증거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자기 변호사한테도 인정 안 해.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시키고 바로 합의시켜. 유리의 신념과는 어긋나지만 지금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의뢰인이랑 얘기해보겠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니들을 해야지. 몇 시간 뒤 변호사님, 박종식님 모셨습니다. 유리는 의뢰인을 보자마자 증거 없을 거라면서요? 파렴치 증거를 내밀며 아니, 거짓말을 한 그에게 왜도 아니라면서. 불만을 폭발시키죠. 제가 오늘 법정에서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십니까? 상대방도 아니고 어떻게 본인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의 스탠스는 저 정말로 바람 안 폈습니다. 여전히 일관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내 변호사님까지 나를 의심하니까 좀 섭섭한데요. 그의 뻔뻔함에 그럼 이 문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증거 카톡을 보여주자 오히려 웃어대기 시작하죠. 도대체 다들 무슨 불손한 생각으로 이게 바람핀 증거라는 건지 참. 시옷! 그런데 석식이요. 석식에 이어 뭐? 그럼 키읔 디귿은요? 카드요. 카드 법인 카드. 그전 식사 때 법카를 놓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는 이해 최고였다는. 음료요. 음료까지 그날 먹었던 석식에서 모히또를 시켰는데 그 음료가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모히또요? 말도 안 됐지만 어이가 없어서 재판부에서 그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사실 말이 되기도 했죠. 정말 우리가 음란막이었던 걸까요? 웃는 거냐 비웃는 거냐? 박종식이 외도 재질이면 너는 나쁜 년 재질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변론을 해. 오, 변호사보다 낫다. 이참에 신입변호를 스카우트 할까봐. 진짜로 이렇게 변론을 해요? 믿기지가 않는 차변의 조언이었지만 한변, 그녀는 진지했고 우리는 대리인이야. 당사자가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주장해주면 돼. 사실 변호사의 정석은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해. 차변이 정답에 가까웠죠. 이 사건은 기각시키는 게 승소니까 밀어붙여.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믿을 것 같지도 않고 우스워지기만 할 것 같은데요. 한변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면 수치심은 접어둬. 여기 인간 한유리는 없댔지? 변호사 한유리만 있는 거야? 계속해서 반박하던 유리는 제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차변을 바로 뒤돌게 할 정도의 아, 변호사로서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냅니다. 거짓말 하는 거 같아서 싫다? 네, 거짓으로 변론하면 원고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서. 원고 변호사야? 피고한테 수임료 받았잖아. 그럼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반박조차 불가한 팩트뿐이었죠. 법인카드로 석식 먹으러 가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100만 분의 하나라도 사실 판단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말하는 게 팩트라면, 그렇다면 본인의 변호사도 믿어주지 않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죠. 세상의 저녁 식사를 시옷시옷이라고 표현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없어요. 없죠. 그건 한변 생각이고, 판단은 변호사도 결국 서비스업이야. 변호사의 업이 아닌 판단은 판사 몫이지 변호사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변 일만 해. 판사가 정할 일, 변호사의 일은 이기라고. 오로지 승소를 위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열린 2차 재판날, 변호사님, 결국 정말입니까? 유리는 키역 디귿 시옷이 차변이 시키는 대로 카드로 석식하자는 뜻이다. 재판의 스타트를 끊습니다. 네, 재판장님. 재판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굳이 초성을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역시나 초성을 쓴다는 건 민망한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불편해서인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상했던 반론이 이어지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팩트입니까? 차변이 자신에게 했던 그대로 반론에 반론을 갈겨준 뒤 첫 원고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번째 증거를 제시하죠. 그런데 처자식 몰래 숨겨둔 돈으로 피고는 물론 있지. 차변조차 모르는 변호사라고 뭐 돈 있나? 완전히 새로운 증거 자료입니다. 바로 지난 1차 재판날 화장실에서 그들을 녹취했던 것이었죠.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미안합니다. 걸레 같은 의뢰인에 더러운 변호사가 아주 쌍쌍으로 만났네. 심지어 재판장님, 타인 간의 대화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반론을 대비하여 저도 같은 공간에 있었고 대화자 중 한 명이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조용히 해달란 말을 건 것이었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제3자만을 대화자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법정 앞에서부터 원고의 가족들이 제게 피고의 첩, 너 박종식이 첩이지? 어? 그 차변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이냐고 하셨으니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지리는 임기응변으로 위의 증거를 변호사와의 관계조차 의심할 만큼 의부증이 심각하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의 승기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증거는 보다시피 원고는 자녀를 자신의 심부름센터처럼 이용하였습니다. 자녀를 직접 만나보니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증거들보다 우리 민준이가 써서 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의 멘탈을 박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재판장님, 분명히 박종식 그놈이 흥분한 원고는 아니 피고가 애한테 뭐 주면서 꼬드겼을 겁니다. 나쁜 놈. 억가를 시전하지만 꼬드기다니요? 원고에 놀리는 현재 박민준 씨가 장난감 사주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애인가요?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서 어디서 우리 아들 이름 함부로 입에 담아? 잔뜩 흥분한 원고한 대비되게 박민준 씨는 원 피고의 혼인 생활을 수십 년간 지켜본 증인이고 성인입니다. 확실한 논리로 재판을 지배해버리죠. 그런데 지난번에 신청했던 사실조회에서 피고 1이 아들 박민준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자료 띄워주세요. 등장합니다. 정말로 무려 3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었죠. 그럴 줄 알았지. 아빠한테 돈 받고 가짜로 써준 거에 저친수서. 하지만 아닙니다. 차변의 가르침을 깨우친 한변 페이지 2는 3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한 거죠? 단 한 번의 과외로 용돈입니다. 차변보다 뻔뻔한 철면피 변호사로 거듭납니다. 용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용이 형인가요? 비록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지만 그것이 용돈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부모 잘못으로 가슴에 대못이 박혀 지낼 자녀에게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으라고 준 돈입니다. 차변 주니어 2세가 탄생하는 균형비적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승기를 잡음에 잔뜩 신이 나버린 유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아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술 더 뜨기 시작하죠. 그래도 대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 그렇게 일단 예정된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원고가
피고 1, 2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나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는데 사모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무실 문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오셔서 욕하시고 좀 심하긴 합니다, 솔직히. 사모님 들이닥치시면 말리느라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들의 증언은 기울어진 무게추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가 반면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반대 신문은 자주 외근을 나가시긴 하는데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제대로 조져버리며 회사에서 피고 1이나 2가 저녁 식사를 석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피고의 승률은 잠깐만요. 다들 오늘 중식으로 냉면 어때요? 담대리가 가끔 중식, 석식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58,000% 상승하기 시작하죠. 판결 선고 기일에 뵙겠습니다. 이번엔 좀 낫네. 차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냥 자백하고 적당히 합의하라고 하시더니 왜 갑자기 끝까지 다투라고 하신 거예요? 그녀는 그 사건 이혼 기각되면 상공보수 2천 걸려있더라. 이겨야지. 확실한 비즈니스 변호사였죠. 와, 박종식 씨가 바람 안 폈을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위해 다투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기본. 하지만 근데 아주머니는 저렇게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이혼이 안 되면 유리는 여전히 지금 이길까봐 걱정하는 거야? F 감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하네. 58,000원대. 그런 게 아니라 한편은 태도가 거만해. 그렇게 본인이 뭔가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다시 한번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 팩트로 후드려 맞으며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 상담입니다. 정신개조를 당하죠. 이어서 혼자 집에 가는 길 원고의 등짝 스매싱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래. 너 미쳤어? 그때 지켜보던 피고가 깜짝 파티 피들스틱을 시전하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는 바빠서 재판 못 온다더니. 아, 여기들 모여서 작당질하고 있었구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원고의 의심병에 니들 붙어 먹었지? 불을 붙이기 시작하죠. 인정을 하란 말이었죠. 당장 사과하세요. 그렇게 개판 싸움이 사과는 네가 해야지. 자판기처럼 돈만 먹으면 거짓말 술술 찍어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니는 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막 나가시니까 가족들이 등을 돌리죠. 저 하나도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만들 좀 하세요! 20년을 참아온 아들이 지긋지긋하다고. 응축됐던 분노를 20년 동안 한 게 모자라. 제발 좀! 아니 그 서러움을 그만 좀 하시라고요. 표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고는 어린 변호사 따위가 뭘 알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막 나갔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 어머니는 저 인간 민준이 5살 때부터 벌써 6번째 바람이야. 남편의 파렴치한 전적을 내가 소리내어 매번 다른 여자랑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거리 하는 거 다 봤다고. 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오해라니까. 어? 아, 취하고 잘 살아봅시다. 이미 한참 전에 멘탈을 놔버린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럼 인정하라고 안 할 테니 단 한 가지였죠. 이혼이라도 해줘. 나 달라고 나쁜 새끼. 하지만 그것마저 오늘 유리가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녀의 울부짖음이 잊혀지지 않았죠. 비록 판단은 판사의 몫이었지만 이혼이라도 해줘. 유리의 머리가 그녀의 가슴이 한 어미의 절규를 진실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판의 결과는 역시나 졌어. 피고의 승리였죠. 재산 분할도 못 받고 그 새끼 소송 비용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남편의 외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실로 복장이 터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에게 승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데 한 여자가 전화를 받죠. 박종식 씨 폰 아닌가요? 그의 외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제가 좀 화자 시험 다녀오느라고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승소했어요. 너무나도 찝찝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첫 재판이 아이러니한 승소로 마무리되죠. 그날 밤 승소기념 회식이 열리지만 승소 축하해요. 축하를 받아도
자, 승소 축하합니다. 아, 승소했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앞으로 낮은 자세로 배웠으면 해요.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업하고. 차변에 꼽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그녀의 기분은 이겼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게요. 마치 저 이긴 거 맞죠, 변호사님? 패소한 것 같았습니다. 원래 첫 사건은 이겨도 저도 찝찝한 거예요. 너무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이어진 택시 안에서 차은경 변호사. 아주 익숙하고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차은경입니다. 불쾌한 목소리가 변호사님들은 열심히 싸워도 늘 승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들려오기 시작하죠. 결과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런 거 맞아요. 1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 마세요. 이어서 하나하나 다 제 일이다 생각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제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정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노력 끝에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증스럽다 못해 이제 존경스럽기까지 한 그녀의 라디오를 들으며 유리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회사였죠. 그곳에서 주문 1. 오늘 판결문의 주문들을 보며 청구를 기각한다. 그녀는 더욱더 깊은 현타에 빠집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꿈꿔오던 변호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잔인한 현실이었죠. 결국 유리는 사직서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때 아, 맞다. 한변 16층에 기가 막힌 공간이 있거든. 심신 안정실이라고. 선배가 알려줬던 심신 안정실이 기억나고 몇 분 뒤 라디오를 끝낸 워커홀릭 차변도 회사로 출근하죠. 그리고 한변이 야근 중이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같은 시각 유리는 심신 안정실에 도착하는데 싸늘한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두 남녀가 애정행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의 정체는 우리 사무실에 의사도 있어요? 몰랐어? 차 변호사님 남편분이야. 차변의 대한민국 넘버원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의 남편이었죠. 그리고 불길한 하이힐 소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유리가 급하게 방을 뛰쳐나오던 그때 한변? 차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허나 당황도 잠시 변호사님! 유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은경을 마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상황이 도대체 왜? 그녀에겐 너무도 익숙합니다. 아직 안 갔어? 몇 년 전 유리는 엄마 손에 이끌려 여길 우리가 왜 와? 한 장례식장을 방문했었죠. 나 안 들어갈래. 그녀가 조문을 거부하고 등까지 돌린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최정한 말기라고. 그 고인의 정체는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그럼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가 연락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우린 아니지. 근데 다른 여자를 택했던 유리 아빠잖아요. 내일 봐요. 회사에서 봐. 아버지였습니다. 딸이랑 마지막 인사는 하게 했어야지.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가시면 되죠. 그런 그의 선택은 너 빨리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 내 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됐어. 말 섞지 마. 가자.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빠한테 인사드려. 사랑했던 이에 대한 이해를 갖춥니다. 이는 유리에겐 우리 배신해서 벌 받은 거야. 절대 용서되지 않는 또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치정,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생기는 온갖 어지러운 정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그날 유리로 하여금 아빠의 두 여자는 울고 있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지독한 염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15층으로 오랬는데 이혼 전문팀? 그 어떤 분야보다 치정과 떼놓을 수 없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고 얼떨결에 남의 불륜까지 목격한 것이었죠. 아직 안 갔어?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판결문 가지러 왔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 사무실 투어 좀 해봤어요. 아니 변호사님! 말할 경우 벌어질
일련의 과정들이 PTSD처럼 떠오르며 전 여기서 갈게요. 난 좀 더 가서 택시 탈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죠. 다음날 변호사님, VIP 상담실로 모시고 은경이 VIP 상담에 한유리 변호사 올라오라고 해줘요. 유리를 소환합니다. 사실 어젯밤 16층으로 올라가기 전 그녀는 불이 켜진 유리의 방을 방문했었고 야근하는 줄 알았더니 사직서 쓰고 있잖아. 또 이혼 사건을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애야. 더 이상의 또직선은 받을 수 없던 그녀가 내린 그냥 한유리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야겠어.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VIP 사건은 변호사님 단독 진행 아니셨어요? 원고가 2명이라며. 일명 한유리 변호사 올려보내요. 개같이 굴리기 작전이었죠. 유리가 맡게 된 두 번째 수임은 처음엔 의심조차 안 했어요. 그 시작부터 어메이징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거 더 사가서 주인이랑 캠핑 갈 때 좀 챙겨갈까? 행복하게 살고 있던 두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주인해가지고 소개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어. 가족 동반 캠핑이었죠. 그것도 와이프 중학교 동창이랑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이야. 아내 남사친과 함께였습니다. 오빠한테 고맙지. 와이프 남사친네 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자고 하면 다른 남편들은 다 싫어할걸? 왜? 난 너무 좋은데? 준이가 형님 하면서 워낙 잘하잖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그런데 그냥 손자국이 싸늘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철구! 성놈 출구. 제 와이프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그 놈을 보고도 민석이 형! 여사친의 남편과 아무 의심조차 안 했거든요. 자신의 와이프가 아빠 나 잠들었나 봐.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얘들아 늦었다 얼른 자자. 형님 이거 어떡하죠? 우리 캠핑카 난방이 나가버렸네. 그리고 그 진실을 야 우리 캠핑카에서 다 자자.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그럴까요? 아 형님 이거 너무 민폐인데. 가족 같은 사이 별소리 다 한다. 술 너무 많이 마셨네.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그 손가락이 사람과 전쟁 돌고 갈 이 박장 스토리는 진짜 그년 손가락일 줄이야. 말을 해야 하나 100번 고민했어요. 동시에 유리에게 이 고통을 친구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줘야 하나? 그런데 말 안 하는 건 더더욱 못할 짓이더라고요. 자꾸만 어젯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와이프분은 인정하던가요? 현재 두 연놈들에겐 CCTV 증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인정하더라고요. 녹취도 했고요. 불륜을 뒷받침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 잘 해오셨으니 잘 될 겁니다. 이제 관건은 김민정 씨 남편분은 재산 많던데 돈 많이 받아내야죠. 그에 상응하는 대부분 아버님한테 받은 건데 그럴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아버지 체면 있으니 조정 시도해볼게요. 대가를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였죠. 김민정 씨가 원고인 사건, 김준희 씨가 원고인 사건 이렇게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잘해보자고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유리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원고 김준희와 김민정은 친구입니다. 이성이다 보니 서로의 배우자를 배려해 결혼 후에는 단둘이 만나지 않고 양 가족이 동반 캠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배우자들끼리 외도를 저지르게 되어 이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베테랑 선배도 당황시키는 주말마다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사이였기에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여느 불법행위 사건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열정 58,000%의 상태였죠. 영상 띄워주세요. 이어서 여기 우리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너무나 적나라하고도 여긴 새로 생긴 곳이야? 너무 많이 다녔더니 헷갈려. 파렴치한 그들의 모습이 공개되고 아시다시피 성관계까지 입증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던 그때 이 녀석은 저희 사랑하는 사이 맞습니다. 부부의 세계 이티오피안 치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미친아 고개 들어. 우리가 뭐 죄졌어? 초당당함을 선보입니다. 외도를 인정한다. 맞습니까? 그야말로 판사님께서 외도라고 명명하신다면 맞겠지만 내가 하는 로맨스에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그 자체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합의로 좋게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이혼 합의는 하겠지만 그때 양육권은 못합니다. 제가 키웁니다. 이 쓰레기가 또 철면피를 시전하는데 본인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는 박민석 씨 와이프가 청구한 사건 할 때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을 비롯 승우, 불륜녀의 자식도 포함한 것이었죠. 승우를 제가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수많은 재판 경험의 베테랑 은경도 본인 자녀 말고 최미진 씨의 자녀 승우 말씀이십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실로 재판장님, 이것도 조서에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라곤. 자 그럼 피고 1의 입장도 같습니까? 네. 이 사람과 애들 같이 키우고 싶어요. 단 1도 없는 파렴치한들이었죠.
다음 기일은 조정 기일로 잡겠습니다. 허난경은 변호사님, 곧바로 침착하게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민석 씨 아버님이 알만한 국회의원이시던데 아드님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좋을 거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륜 판결문 남는 것보다야 조정이 낫지 않겠습니까? 좋은 합의안 가지고 오시죠. 기다리겠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죠.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다음 기일에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다음 기일에 알게 될 거야? 아,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사수에 대한 불만이 그득하던 유리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유튜브를 틀게 되는데 알고리즘에서 지무비 영상을 발견한 알고리즘에서 변호사님, 실제로 불륜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어나는 아이, 경우가 깜짝. 많은가요? 또 은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퇴근하고도 이 얼굴 또 봐야 되나? 그리고 또다시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옆집 사람과 외도를 하는데도 수년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다 이 씹새끼야. 그날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다음날 그녀는 은경에게 그날 봤던 모든 것을 뭘 그렇게 쳐다봐?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변호사님, 허나 이는 은경에게 말을 못하게 해야 돼. 또 직서의 공포로 다가왔고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 그녀의 말을 틀어막아 버리죠.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진 않을까요? 느낌 뭘 늦어? 섣부른 것보다 낫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어서 저번 기일 끝나고 상대편 변호사한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물었었지. 그쪽으로 나의 생각도 못하게 합의 시도하신 거예요? 본격 사수 모드로 돌입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알아차렸기를 바라야지. 명예 지키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더 큰 돈 제한하라는 뜻이었는데. 하지만 유리가 생각하기에 이번 사건은 양육권 다툼도 있어서 돈으로 들이댈 것 같진 않아요. 돈이 중요해 보이진 않았죠.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거 부모라면 그게 사람 감정이겠죠. 아이의 양육권이 먼저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월급 올려줘도 나가겠다는 거지. 전혀 다른 핀트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잠시 후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고 김민정 씨인가요? 최미진인데요. 그쪽은 원고들 앉는 쪽이고 이쪽으로 앉으셔야죠. 부부 동반 자리 아닙니다. 피고들끼리 앉으세요.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부부의 사이는 최미진은 혼인기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고려한 기여도 20%가량 계산하여 약 1억 정도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5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숫자로 치환돼 버립니다. 제가 돈은 안 벌었지만 그래도 1억 받고 나갈 순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할 때 반은 받았다고 하던데.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할 때 김준희 씨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 시가가 오른 것뿐이지 사실상 부부가 이룩한 재산은 없기 때문에 반은 안 됩니다. 핵폭탄을 제대로 쳐맞은 트래쉬 이호는 위원님, 다시 한번 저 양육권 제가 가져갈 거예요. 방귀 낀 놈이 너가 뻔뻔하게 우리 승우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어? 승우 내가 다 키웠어. 성을 내기 시작하죠. 승우 나 없으면 못 살아. 너가 승우 없으면 못 사는 거겠지. 그렇게 조정이 서서히 감정 싸움으로 번지던 가운데 트래쉬 1호가 잠시만요. 제가 가져온 합의안 들어보시죠. 샹크스에 빙의합니다. 박민석 씨는 아이들 셋, 즉 모두의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길 원하십니다. 신새끼. 이는 또 그 소리냐? 야, 내 새끼를 네가 왜 키워? 자자. 최일구로 빙의 마렵게 하는 파렴치 제안이었지만 대신 그 조건은 박민석 씨가 재산의 약 30%인 20억을 원고 김민정에게 지급하고 원고 김준희와 피고 최미진 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무려 20억으로 차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1억 원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는 야, 뭐 애들을 뭐 돈으로 사겠다 이거냐? 야, 너 또라이인 줄은 알았는데 너 생각보다 더 개새끼였구나. 오히려 준이를 더 열받게 만들었지만 안 됩니다. 야, 너도 빨리 안 한다고 말해. 좀 가만히 있어봐. 20억이란 금액은 이모 삼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서서히 당신 평생 걸려도 20억 못 벌어. 사람을 동요하게 만드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갑작스러운 제안 주신 거니 저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은경에게 지금 제일 거슬리는 건 아이들 다 같이 살면 절대 정상적으로 못 커요. 유리의 태도였죠. 경찰이야? 이은경은 사회복지사야? 그녀에게 너 원고 변호사야. 원고 변호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의 본분을 김준희 씨도 그 자리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차근차근 김민정 씨는?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김민정 씨
씨가 20억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리 없잖아요. 한편은 참 쉽네. 좋겠다. 현재 그녀는 네? 과몰입으로 인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 양굴잖아. 자신만의 도덕적 잣대로 김민정이 20억을 팩하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부모라면 절대로 의뢰인을 돈을 선택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린 대리인이야. 대리인이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었죠. 당사자에게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합의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도는 선했지만 산전수전 해물파전 다 겪은 은경이 보기에 이는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는 한편보다 김민정 씨가 더 잘 알겠지?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새끼 자기 죄 돈으로 덮고 플렉스하는데 놀아날 생각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유리자는 잘 생각하셨어요. 단 한 걸음도 양육권 끝까지 싸우시고 판결문에 딱 외도 남겨서 평생 아주 낙인을 찍어줘야죠.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와 반대로 은경은 위자료는 받아봐야 2천만 원이고 합의안 제시한 거 받아들이시면 1억 이득이신 겁니다. 아시죠? 오직 숫자에 의한 저는 결정 끝났습니다. 정확한 손익계산과 양육권은 엄마한테 지정될 것 같은데 선심 쓰듯 미리 양보해서 돈이라도 아끼시는 게 실속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제안을 이어나갑니다. 1억이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20억은 다를 것 같은데, 김민정 씨? 그녀의 말 맞다나 20억이란 돈은 누군가에겐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고 고민 끝에 내린 그녀의 선택은 저 그냥 쓰레기 될게요. 20억이었죠. 돈과 자녀를 맞바꾸실 건가요? 이 잔인한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20억이잖아요. 2억도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박민석은 그 돈을 내므로써 자기 죄를 씻었다고 정당화할 거예요. 변호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고 명품 입히고 그렇게 키웠어요. 저 따라가면 그렇게 못 해줘요.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아이들의 미래, 박민석 재산 다 아버님 거라 판결 가면 저 얼마 받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리고 현실적인 손익, 그 모든 부분을 고려한 못 키워요. 최선의 선택이었죠. 양육권 넘긴다고 엄마의 길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비양육권자가 더 애틋해져서 아이한테 더 정성 쏟고 잘 지내기도 해요. 결정 잘하셨어요. 은경은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지만 한편은 능력 없는 엄마여도 아이는 엄마랑 살길 원하지 내 언니랑 살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재설득에 나섭니다. 매일 캠핑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합리화하지 마. 그럼 그 새끼는 하나도 잃는 게 없잖아 지금. 또다시 흔들리는 그녀에게 박민석이 잃는 게 없다고요? 은경은 돈 다시 한번 20억을 잃어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박민석은 와이프도 가정도 돈 20억도 잃은, 여기서 가장 많은 걸 잃은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니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겁니다. 짚어준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나중에 이와는 정반대의 유리가 아버지는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진 사람, F감성을 잔뜩 실어 엄마는 떠나버린 사람으로 기억할지도 모르죠. 미래를 재단해버리죠. 이에 은경은 처음으로 한유리 변호사, 그녀에게 한변이 왜 여기서 평가를 해? 소름 돋는 정색을 선보입니다. 선 넘었잖아? 그야말로 사과드려요. 주변 모든 것이 얼어붙는 카리스마였죠.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유리는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사실 아이들의 입장을 수백 번도 더 생각한 사람은 의뢰인이자 죄인이 되어버린 어머니였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리고 결국 당사자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책임은 의뢰인의 몫이었기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만을 고민하세요. 대리인으로서 두 분 다.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줄 뿐 저희 변호사들은 무조건 그 방향에 맞춰 변호하겠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던 극복해갈 용기를 주는 완벽한 변호였습니다. 다시 조정일이 밝아오고 원고 측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심사숙고 끝에 내린 그들의 선택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스였죠. 이어서 서명까지 모두 완료되고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셨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준이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확고하던 그가 조정날 갑자기 양육권을 포기한 까닭은 가사 조사관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말한 건가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미 분위기를 다 눈치챈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마랑 살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엄마한텐 자기가 필요하다고. 엄마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애기 바람난 아내에게 잘 키워줘. 울며 부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하면 어떤 선택을 했건 좀 더 많이 벌어야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건 회사 근처에서 산다고 해줘. 부모에게 최우선은 또 잘못한 거 애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자식뿐이었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익숙한 장면이 두 여자가 울고 있다. 유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행복한 날들이 처참한 지금으로 바뀌는 시작점은 언제부터였을까?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직도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진하게 그 말에 꽂혀서 그래? 아직도 시무룩한 유리에게 둘이 정말 합칠 것 같아? 내연남 내연녀들은 다 법원에서 그렇게 말해. 미래를 함께 할 거라고. 은경에 뭐 그렇게 하면 좀 덜 지저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짬밥에서 흘러나오는 안 합칠 테니까 두고 봐. 그래도 김민정 씨는 아이들을 뺏겼잖아요. 소름 돋는 예측이 시작되죠. 뺏긴 게 아니라 맡긴 거지. 조정 결과로 받은 20억은 민정에게 여유를 선물했고 면접 교섭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슬슬 엄마한테 가서 산다고 하게 돼 있어. 이는 곧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되며 박민석도 지금이야 정당성 획득하느라 저러지. 곧 다시 바빠질 텐데 애들 보내고 싶어질걸? 결국 둘에게 주어진 여러 환경적 요인들은 엄마 집에서 며칠 더 자고 와. 그녀에게 점점 양육권을 되찾게해줄 예정이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엄마랑 살고 싶어 한다고 양육권 지정을 바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거 왜 이래? 그야말로 애가 엄마한테 가서 살아버리면 법원이 뭘 어쩔 거야. 알다시피 유아인도는 강제 집행이 안 되잖아. 58,000수 앞을 내다본 김민정은 결국 부동산도 생기고 애들도 다시 데려오게 될 거야. 이건 완전한 승수. 음스트라다무스의 완벽한 솔루션이었죠. 우린 주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김민정은 부동산이 생겼고 한변은 물론 가방이 생겼고. 네? 샵으로 가주세요. 대정로펌 1티어답게 김민정 사건 20억으로 합의해서 우리 성공보수 얼만 줄이나 알아? 전까지 고려한 일석삼조 변호였습니다. 그런데 가방까지 선물 받게 된 유리의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였죠. 왜냐하면 우연히 오늘이 인경의 결혼기념일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신혼 초 때부터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결혼 때 못 해준 시계 해줄게. 아이, 난 괜찮아. 그냥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최고지 뭐. 매번 호텔에서 결혼기념일을 보냈던 두 사람이었으나 나 집에 옷 갈아입으러 왔어. 호텔로 올 거지? 거진 10년이 흐른 지금 도대체 아빠 학교 언제 끝나? 왜 이렇게 안 와? 집조차 잘 안 들어올 만큼 아빠 보고 싶어. 호텔에서 봐. 무미건조한 부부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리 앞에 비서 사라가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죄송한데 차 변호사님하고 같이 계셨죠? 도무지 의중을 할 수 없는 차 변호사님은 대구로 가신 건가요? 뜬금포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퇴근하셨는데 왜요? 그렇게 아니에요. 싱겁게 퇴장하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은경의 최측근이자 그녀의 비서인 사라가 그날 16층에서 목격했던 불륜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렇게 근처에서 바람을 피는데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가요? 내연 남녀들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유리는 그 길로 곧바로 차변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 앞까지 와서 얘기를 꼭 해야겠니? 네, 진작 하고 싶었는데. 이어서 그래 해. 얼른 해. 나 지금 어디 가봐야 돼. 빨리. 남편을 만나기 직전인 그녀에게 변호사님 남편분 빙빙 돌리지 않고 김지상 원장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다른 여자 있어요. 돌직구로 전달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네? 쿨함을 넘어 엘사의 빙의된 상태였죠. 남편분이 왜냐하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이미 그녀는 알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누군지도 그야말로 알아. 최사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죠. 드라마에서 보면 당사자는 오히려 눈치를 못 채고 주변인들이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던데 실제로도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요? 6개월 전 아직 외도는 꿈에도 모르고 있던 은경네 집은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겠어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화목한 집안 그 자체였죠. 소리 좀 없구나. 없어요. 없어? 소리 없어. 허나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자기가? 마트 어딘지도 모를 텐데. 그래 당신이 빨리 다녀와. 보이지 않던 균열이 양이 많아 무거울 테니까 제가 같이 도울게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더라도 심리적인 방어 기제 때문에 아닐 거야 하니까 주변인들보다 늦게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뭐야? 이런 기능도 있어? 이거 뭐지? 나도. 갈 수 있는 최원장 어디야? 작은 단서들은 외도의 발견은 주로 어디야로 시작합니다. 어디야라는 말이 참 별뜻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아주 친밀한 말이거든요. 누구야? 서서히 저 우리 병원장이지 뭐. 점심시간 지났는데 안 들어오니까. 의심의 씨앗을 싹트게 했고 사라 씨, 요새 법원만 가면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오는 길이 항상 막혀서 점심시간이 애매하게 겹치길래 그냥 식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고 자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절대로 증거 채집 과정에서는 알고 있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란 열매로 이것만 전해주세요. 10분에쯤 출근하실 텐데요. 식사 가셨나 봐요? 아, 모르셨어요? 원장님 요즘 오후 진료만 하시는데. 커져가기 시작했죠. 맞네. 내가 깜빡했네요. 그렇게 제발 아니길 바라며 건넨 마지막 질문은 최 원장님 계시지 않았나? 원장님들 중에 최 씨는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녀의 희망을 확인사살하고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균열이 보이다가 결국 제 휴대폰 당신한테 있어? 오전에 로펌 사무실에 놓고 나왔어. 당신이 그거 좀 갖다 주던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말하게 됩니다. 그 균열들이 자신이 찍은 적 없는 웨딩 사진. 퍼즐처럼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이런 일을 수천 번도 더 들어왔던 은경이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세요. 남의 일이었을 때와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일이었을 때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폰했던 그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제 휴대폰 갖다 줬어? 계속 상담 잡혀 있어서 못 갖다 줘.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아까는 갖다 준다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바빠. 절대로 티를 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연 남녀의 머리채를 잡는다던가 집안의 물건을 손괴한다던가 역으로 책 잡힐 만한 짓이요. 그렇게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그날 이후 그녀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수개월간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평정심을 잃지 마시고 고통의 터널을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었죠.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변호사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리고 영겁의 인고 끝에 내린 그녀의 선택은 설마 이혼 안 하시려고요? 남편의 그래, 안 해. 외도를 안 할 거니까 한 변도 호들갑 떨 거 없어. 눈 감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둬요? 저라면 지금 당장 소장 넣고 사무실이고 언론이고 다 떠들썩하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은경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꼴랑 2천만 원 받으면 해결되는 일이야? 간통죄도 없는 마당에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그 1차원적인 생각이 참 놀랍네. 티발시 세계 챔피언다운 10년째 내 일 처리하는 손에 맞는 비서랑 13년째 내 아이 케어하는 애 아빠랑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내 한 달 수입도 안 되는 2천만 원 완벽한 손익계산으로 그깟 위자료 받아 챙기는 게 맞아? 그래?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거라도 하셔야죠. 현재 그녀에겐 그래도 변호사님이랑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배신을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모든 걸 걸고 싸울 만한 그래, 바람, 이유도 불법 행위, 용기도 더 이상 범죄도 아닌 정의도 그게 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는 건가요? 유리는 그저 믿기지 않았죠. 회사랑 집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나 걔네들 필요해. 회사랑 집 말고 현실과 손익이 아닌 변호사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회사랑 집이 그녀의 감정은 내 인생이야. 이미 고장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젠 허울만 남은 결혼기념일이었고 매년 같이 보냈던 호텔에서 그녀는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이혼 절차 어떻게 할 거야? 이혼이었죠.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끌 것 같아서 온 거야. 결혼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혼. 이혼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혼 사유가 뭔데? 뻔뻔하디 뻔뻔한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돼. 놈의 이혼 사유는 좋게 합의하자. 아니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거지.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소홀이라는 표현조차 아깝다. 가정생활을 나 혼자 했지. 이에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제이한테 좀 더 신경 쓸게.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로 이혼하면 세상에 나만 할 가정이 있나? 그게 바로 이혼 사유야. 참고 또 참습니다. 나한텐 죽도록 힘든 상황이 당신한텐 그 정도의 일밖에 안 된다는 그 다름이. 허나 이놈의 진짜 이혼 사유는 그깟게 이혼 사유야? 말투 저변에서 느껴지듯 이혼하면 전 국민이 알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잘난 와이프를 둔 결국 그거지? 하남자의 넌 이 와중에도 네 체면이 더 중요한 거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됐다. 또 원점. 앉아.
그녀를 담기엔 나 당신 부하 직원 아니야. 너무도 작은 그릇이었던 녀석은 내가 하고 싶은 대화는 단 하나야. 오직 뭔데?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양육권,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것들 이혼무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알려줘. 허나은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생각 바꿀 거야? 전부 내려놓은 뒤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맞춰주려까지 하지만 오버하지 마. 당신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어.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트래쉬에겐 그럼 뭔데? 하자는 대로 한다니까? 그 무엇을 제안하든 속의 경일 끼었죠. 심지어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제 당신 그녀의 마음에 나한테 아내도 여자도 비수를 꽂는 걸 넘어 제희 엄마도 아니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준비되면 연락 줘. 다음날 다음 달도 많이들 수고해주세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한변도 이제 신권 상담 투입하는 거 맞죠? 유리에게 미션이 하달되죠. 5회째 찾아오는 상담자들 리스트를 신입들에게 넘기는 이유가 뭘까? 바로 깔끔한 처리. 수임 가능성이 없는 신건들을 좋게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수십 번씩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대형 로펌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잡음없게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 결심이라는 게 모두에게 할 말은 하는 유리자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언중유고를 조져버리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잠시 후 5회차 상담자 오셨습니다. 비서이자 남편의 내연녀 최사랑과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변호사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반년 전만 해도 단조로운 일상이었던 이 시간은 사라씨 오늘 예뻐서 그냥 봤어. 이젠 네, 감사합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요하는 시간이 돼버렸죠. 데이트 있나 보네? 그런데 그때 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이 팍스년이 남자친구랑.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남친이 있었어? 몰랐네. 이는 마치 모르셨구나. 은경에게 기회 되면 소개해드릴게요. 선전포고를 갈기는 듯했죠. 그래 나가봐요. 나트지가 안녕하세요. 첫 상담을 진행하게 된 유리는 저 이번이 5번째인데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놈의 술만 안 마시면은 술을 끊는 생각이 없으니 문제지. 이혼 생각 없는 사람 돌려보내기 같은 미션 따윈 자, 조금 진정하시고 개같이 무시한 채 두려움만 남은 결혼 생활 정리하시죠. 재산 분할하시면 반뚝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옆에서 막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편해지실 거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F 열정 하나로 제가 용기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폭풍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여기에 사인하시면 끝나요. 이제 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생애 첫 계약을 저만 따라오세요. 따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허나 5회차 상담자 정리하라고 했더니 수임을 했어. 굳이? 그녀를 기다리는 건 어머님이 결정 못 하실 것 같아서 사수의 어머님 아니고 박진숙 씨. 폭풍 잔소리뿐이었습니다. 한유리 변호사가 박진숙 씨 딸은 아니잖아. 이어서 이혼 결심은 당사자 몫인 게 맞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리드해줘야 하더라고요. 리드는 무슨... 은경 특유의 티바시 언어가 오늘 상담 마지막 회차라고 힘들 때 더 이상 징징댈 곳 없을까 봐 덜컥 계약한 거지. 이래서 회사 시스템이 중요해요. 유리의 마음을 회사 시스템 때문에 이혼 결심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응, 박진숙 씨.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에 한 표. 사정없이 쏘아댔지만 F 세계 챔피언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죠.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해드리면 정신 다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선 안 되죠. 허나 은스트라다무스는 그래서 또 저만 믿으세요 했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말 따라오네. 정의의 사도야? 오히려 한비야 좀 솔직해지자. 유리의 본질적인 속마음까지 혼내주고 싶었던 거잖아. 정확하게 캐치해버리죠. 혼내줘야죠. 혼내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 그렇게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은경이 선배민을 장렬하며 이혼에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있지. 대화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변호사님은요? 유리자 또한 이혼할 자격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사회적 시선 때문이세요? 그대로 역질문을 선사하며 초라의 차변의 입을 봉인해버리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야말로 소중한 내 인생은 하루라도 잘 살아내야죠. 혼장의 티키타카가 오가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음식물은 음수통에, 다시 쓸만한 물건은 오염 부분 잘 씻어서 분리수거통에.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 직접 분리수거는 해봤지? 천생연분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 자취하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 그날 밤 유리의 의뢰인이 그녀를 찾아오죠. 은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대로 그 인간 나 없으면은 늙고 병들어서 똥 닦아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직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 늙어서 똥 닦아주려고 결혼하셨어요? 행복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딸도 내 편이어서 저 인간 완전히 혼자 될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인간 늙으면 병수발은 누가 해주나 싶고. 그저 도루마무해버리죠.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지금이라도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에 유리는 정 그렇게 불안하시면 제 전화번호 지금 남편분에게 넘겨주시고요. 저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세요. 박진숙 씨는 남편 번호 그냥 차단해버리시고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연락까지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미쳐 날뛸 텐데. 괜찮아요. 또다시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1시간 뒤 그녀의 행동에 빌런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내가 마누라한테 욕하는 거 봤어? 남편이란 장자는 내 친구들은 다 가끔씩 지 마누라 한 번씩 패고 그러는데 나는 미안해하지도 않던데? 그야말로 나는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아이고 표창장이라도 드려요? 헛웃음을 짓게 하는 구시대의 산물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밥 차려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잘하셨어야죠. 유리가 단 한마디를 치지 않자 그는 결국 너 이거 당장 그만 안 두면 확 죽어버린다. 협박까지 시전하죠. 죽여버린다고요?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열정이 폭발하고 있는 그녀 앞에 또 다른 선임 변호사 우진이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그는 은경과 정반대의 타입으로 한면 저기 뭐 신건 수임했다며. 늘 부드러운 리더십과 함께 야 잘했네. 그거 쉽지 않은 건데. 후배들을 복돋아주는 차 변호사님은 수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혼팀의 윤활유 같은 존재였죠.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나 용기들이 없나?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우진은 마치 사람은 아무리 강해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거든. 의미심장한 멘트를 시전합니다. 사실 그 또한 유리와 비슷하게 외도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정우진이 술을 다 사달라고 하고. 허나 유리와는 달리 근데 원장님은 왜 갑자기 자문 그만두시는 거예요? 선배랑 사이가 안 좋아? 자신이 먼저 뭔 소리야. 바빠서 그러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그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감정 표현 같은 건 거의 안 하지. 그런 거 해서 뭐해. 물론 타고난 성정이 그랬지만 어디든 한 군데는 좀 하고 살아요. 진심으로 그 사람은 외롭잖아요. 그녀를 위했기 때문이었죠. 정변 결혼 안 해봤잖아. 두 사람은 부부는 어쩌면 직장 동료나 친구보다도 훨씬 이해관계가 깊어. 그래서 감정보다는 좀 기능적으로 존재할 필요도 있어. 장기 관계니까. 분명 선을 지키는 사이였으나 근데 결과적으로 선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지. 변호사가 된 순간부터 가족보다 긴 시간을 보낸 사이이기도 했기에 뭔 뜬금없는 소리야.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내가 선배한테 도움되고 싶어하는 거 알죠? 애틋한 관계였죠. 뭐라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한편 같은 시각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 그녀 앞에 익숙한 빵댕이가 아니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하죠. 뭐야? 알고 보니 설마 여기 사는 거야? 불려우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래. 이 팍스령과 엄마는 어머니도 됐네요. 아유 그러게요. 좀 보네요. 짬친을 먹은 상태였죠. 저번에 한번 뵀었어요. 인연이에요 참. 인연은 무슨. 오늘은 남자친구분이 없으시네요. 훤칠하니 잘생기셨던데. 이는 유리 입장에서 제발 아무하고나 친한 척하고 다니지 좀 마. 아무하고나라니 너희 회사 사람이고 이웃인데. 과거의 PTSD가 이웃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아빠 내연녀였던 거 잊었어. 진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엄마는 평생 해왔던 공부처럼 아빠 바람 폈을 때 남녀라는 관계에 왜 이혼 안 하려고 했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공부 잘하는 네가 나 때문에 괜히 피해볼까봐 망설였지. 도무지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이론 따위가 먹히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엄마 나는 진짜 너무 답답해. 와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이혼을 못할까 진짜. 다음날 어김없이 출근 중인 유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박진수님 바로 내가 말했잖아. 뒤질지도 모른다고. 지난밤 죽어버릴 거라 협박했던 의뢰인의 남편이 죽어버린다.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정말로 자살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어. 가요 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유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병원 잘 다녀왔어? 어느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신입 변호사만이 남아있었죠. 이제 사건은 처리를 어떻게? 일단 둬봐. 허나 선배인 은경은 사망하면 상속으로 넘겨서 처리해야 하고 사망하지 않으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취하를 하든. 완벽한 사후 처리를 알려줌과 동시에 변호사님도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변호사 생활하다 보면 소장 받고 목숨 끊는 사람들 많아. 비록 감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마치 해답지 같은 근데 그거 변호사 잘못 아니야. 그는 특유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럴
뭘까요? 고소장 받고 자살하면 검사 때문이야? 세무서 독촉장 받고 자살하면 세무공무원 때문이야? 아니잖아. 하지만 물론 망설이던 의뢰인을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으로 설득해서 이혼 결심하게 한 거. 티발시스러운 팩트폭행도 함께였죠. 그거는 안 했어야 돼. 허나 유리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건가요? 매번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의뢰인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실 제발 저희 엄마 이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은경 또한 전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의뢰인이 안타까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이혼 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단지 인격을 좀 분리해봐. 변호사란 직업이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 인간 한유리가 한 생각을 변호사 한유리가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항변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고용된 당사자가 남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야 해. 법적 대리인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한변? 비록 혼난 것 같지만 네. 어중간한 감성적 위로보다 나름 위로한 거다? 훨씬 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녀만의 실질적 위로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의 남편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소송은 그 사람 소송 중에 또 취하한다에 한 표. 취하할게요. 사전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번 일로 제발 남편분이 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때 아유. 은경이 등장합니다. 변호사님. 이어서 희망찼던 분위기를 이번 일로 남편분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갖지 마세요. 절망 그 자체로 아마 시간 지나면 또 반복될 겁니다. 뒤바꿔버리기 시작하죠. 뭐지? 와지 같은 인간. 본인이 확신이 섰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그 이유는 상담 횟수 상관없이 다시 오시면 저희가 사건 잘 진행해 드릴 거니까. 아셨죠? 이 상황까지도 너무 감사해요, 변호사님. 전부 다 예측했던 그녀가 앞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고 훗날을 위해 그때는 제대로 결심하고 이혼하게 돼 있어. 고객유치 작전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이는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앞만 보게 되는 순간이. 직감이자 촉이었죠. 이 은경은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계시다고요. 알아. 병을 만들어 주셨네요. 내가 변호사님 만난 얘기만 안 했어도 네 아빠도 이해해보려고 했고. 변호사님, 지난번 답을 찾지 못했던 문제를 부부는 도대체 뭘까요? 은경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답변은 가족이 돼버린 남. 단 한 문장이었죠.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또 왜? 왜냐하면 이곳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혼팀에서 더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백 번을 생각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수천 번을 곱씹어봐도 저는 자신은 이혼 사건을 하기에는 실처럼 얽힌 남녀의 지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결심입니다. 이에 은경은 그래 가. 아주 끝까지 쥐어들어 가. 존내 삐져버리는데 그리고 변호사님, 또 뭐? 심지어 그 와중에 최 실장님 집에서 원장님 저녁 식사하고 다니세요. 외면하고 있던 소식까지 접하게 되죠. 아예 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유리가 굳이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는 최 실장님 일 마지막으로 남아 오지랖이 아니라 변호사님 편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녀를 돕고자 했던 마음만은 진심이었단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은경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포스트잇에 적힌 주소 앞에 와 있었죠. 그리고 늘 머릿속에서만 상상했던 두 연놈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그녀의 눈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에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에게만 했던 배려, 아이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들어주세요. 나에게만 했던 따스한 말은 이제 다른 여자에게 전달되고 있었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죠.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서 있던 그녀는 결국 어느 순간 딱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돌이킬 수 없는 앞만 보고 가게 되는 순간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몇 분 뒤 떠날 일만 남은 유리 앞을 은경이 막아서죠. 변호사님? 네 알량한 사명감, 가짜는 정의감. 나 그거 좋아. 자신과는 정반대임. 혼내주고 싶댔지. 그거 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누구보다 믿음이 가는 한유리 변호사에게 사표 수리 안 했어. 자신의 이혼 소송을 한변이 사건 맡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어서 소장을 열어보던 유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외도의 증거가 58,000% 승소 수준으로 싸그리 모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 먹고 하는 게 이 짓인데 증거도 안 모았을까? 본래의 의도는 이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완벽한 방어를 하기 위한 알다시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하니까. 그냥 방어 카드였지만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이젠 근데 달라졌죠. 눈으로 직접
보셨군요. 직접 보고 느낀 배우자의 외도는 직접 보니까 수개월을 참아왔던 그녀의 마음을 지난 몇 달간의 내 다짐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불과 1시간도 안 돼 무너뜨렸습니다. 힘드셨죠? 그리고 나 차은경이야. 위로는 됐고 그럼 제가 뭘 하길 바라시는 건데요? 그녀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혼 쇼를 보여주자. 모든 플랜은 짜여져 있었죠. 스타 변호사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혼 쇼요? 어차피 법정 재판이나 언론 재판이나 다 증거에 사실관계 끼워 맞추는 쇼잖아. 전 국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대로 해보자. 남편을 참교육하는 2024년판 이혼 트루먼 쇼였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쇼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 인트로는 법원 송달관입니다. 최사라 씨가 누구세요? 직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다 이 씹새끼야. 불려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야잔. 차 변호사님 오십니다. 은경의 등장만으로도 팍스려는 벌벌 떨기 시작하고 그런 그녀를 지그시 응시하던 은경자는 사라 씨 내 방으로. 우리 할 얘기 있잖아. 쥐팬티 마려운 소환술까지 시전해버리죠. 그렇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결의에 찬 그녀는 그냥 둬.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으며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다는 사실을 앉아. 단 두 마디로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어진 질문에서조차 네. 이 사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불려에겐 단 1g의 틈도 주어지지 않았죠. 그걸 제가 변호사님한테 말해야 되나요? 사라 씨가 생각한 결말이 뭔지 뭐 어떤 계획이었는지 말해봐. 뒤지기 싫으면 궁금해서 그래. 심지어 고민 끝에 입을 뜬 그녀의 대답조차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은경에겐 저희는 그냥 뭐? 수천 건 이혼 케이스에 뭐 사랑한다 이런 소리 하게? 설마? 셀 수도 없는 내연녀들의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일해. 견문색 폐기 사용자였죠. 일은 잘하니까. 그야말로 숨쉬는 공기조차 아 승진 심사 얼마 안 남았잖아. 그녀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왜? 이제라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아? 지리는 카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왜 그리고 사라 또한 은경에게 저한테 사라 씨 그러셨어요? 남편 놈과 똑같은 다들 최 실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엄청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내가 그 대사 나올 줄 알았다. 남아있던 자존감마저 내연녀들은 꼭 그걸 묻더라. 그렇게 궁금한가 봐. 처참히 박살나고 맙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기 내연녀 아니었어? 정답입니다. 박스련이 무슨 말을 하던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이미 남 같은 사이였잖아요. 이미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엔 아니 남보다도 못한 뭐 학원 다니니? 박스의 다음 행동, 대사, 생각 그야말로 모든 것이 어디서 그렇게 똑같은 대사들을 배워와? 전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스련은 런을 박는데 그와 동시에 은경의 눈에선 이양불고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죠. 심지어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소장을 받은 남편과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동시에 받았네. 누가 커플 아니랄까봐. 무슨 짓을 한 거야? 야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냐? 분명 같은 패턴이었지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까와는 너도 그게 궁금하구나. 이거 뭐 그런 건가? 차원이 다른 완전 범죄를 꿈꾸던 범죄자들의 좌절과 분노?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어? 찢어지는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려고 니네 로펌 자문하라고 한 거니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망상과 가시돋친 말들은 창의적인 사람이었네. 은경의 모든 곳을 당신 정말 질린다. 내 선택이 맞다는 걸, 당신을 노는 게 맞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줘서 고맙네.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죠. 저기요. 그야말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혼에 통달한 그녀도 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세요. 변호사?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버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뭐? 허나 중요한 건 이혼쇼는 이제 시작일 뿐이란 것이었죠. 한편 새 출발 새 마음으로 출근한 유리는 그 진짜 변호사님만 알고 계세요. 사라 씨가 내연녀라는 소문이 돌아요 지금. 사무실의 분위기를 파악하자마자 은경을 찾아갑니다. 저... 왜냐하면 근데 왜 하필 저예요? 굳이 그만두려는 자신을 저 소송 수행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변호사로 수임했던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역시 유리의 열정적 태도를 높게 산 것. 딱히 변호사 필요 없어. 이혼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새끼 뭐야? 하지만 그럼에도 근데 은경에겐 한 변은 필요해. 유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왜요?
나랑 다르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한변은 나랑 다른 생각과 시선을 가졌어. 해결 방식도 다르고. 그녀에게서 보았기 때문이었죠.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해두자. 이어서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전 VIP 상담 시간 다 됐네. 가자. 지금이요? 자신의 변호사 한변의 성장을 위한 은경자의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되죠. 주식의 반을 달랍니다. 제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상장시킨 회사인데요. 이번 의뢰인은 기러기 아빠로 산 지 10년이에요. 상당 시간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었고 아 근데 5년 전쯤에 이미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 내용 합의서로 남기진 않으셨죠? 그걸 남겼어야 되는데. 자연스레 아내와 소원해진 것도 모자라 바람 같은 게 있었어요. 한인교회 소문 다 퍼졌대. 둘이 맨날 팔짱 끼고 다닌다고. 아내의 외도 정황까지 포착하며 피곤해서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 끝내자. 진심이야? 애들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으니까 서류는 그때 가서 정리하고.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였죠. 하지만 그래놓고 회사가 상장해버리니 말을 바꾼 거군요. 현재의 아내 측은 재산 분할 청구 과정에서 큰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욕심 났겠죠. 주식의 절반은 받아야 한다는 뻔뻔한 입장이었습니다. 주식의 반을 줘야 되고 뭐 그러지 않죠 설마. 그런데 어느새 은경은 상대는 23년간 쭉 혼인 중이니 주식도 반반 나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거예요. 우리는 상장 시점이 남남으로 살기로 한 이후이기 때문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기고 지는 건 입증에 달렸습니다. 완벽한 1티어 이혼 변호사 모델을 원한 상태였죠. 입증 방법은? 일단 토춘사 사실조회에서 5년간 주고받은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부터. 애들 문제로 전화 자주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혼인 파탄의 증거가 돼? 그야말로 그건 기록이 있는 경우고, 혹시 통신사 기록이 아예 없다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는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유리의 요즘 통신사 사실 조회 기록 자체가 안 와. 혼을 쏙 빼놓는 생각한 입증 방법이 그게 다야? 엄청난 강도의 그러면 실전 교육이었습니다. 장현성 씨 부모님을 증인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그 장현성 씨가 지난 5년간 자신의 어머니와 거의 살다시피 했다고 하셨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부모 진술서를 증거라고 내밀면 판사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엄마랑 산 게 왜 꼭 혼인 파탄의 증거야? 와이프 외국에 있는데. 유리는 다시 퇴사가 마려워지기 시작하고 의뢰인의 하소연 속에서 반짝이는 생각을 해내란 말이야. 날 가게 해줘야 생각을 하지.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변호사니까 그 뻔한 생각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그녀에게 잠시 들었던 이래서 내 사건 잘할 수 있겠어? 일말의 정, 아니 창의성을 발휘해봐. 알겠어? 5만 정, 아니 5만 8천 정이 다 떨어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며칠 뒤 1차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님, 이 사건의 피고와 원고는 기러기 부부가 아닙니다. 기러기 부부가 아니면요? 별거 부부입니다. 은경은 서두부터 기러기 부부는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데 사정상 거주지만 다른 부부이고, 별거 부부는 이미 혼인이 파탄나 따로 살고 있는 사실상 남입니다. 판사에게 강력한 어필을 해보지만 판사님,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건 애들 아빠입니다.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지니까 지금 갑자기 별거였니 성관계가 없었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바람도 피웠잖아. 다 얘기해. 너 왜 자꾸 쇼하냐? 당신이야말로 쇼하지 마. 원고 측 또한 그쪽에서 거짓말을 하네. 칼을 갈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증거 있어? 심지어 재판장님,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하기엔 생활비 가쭉, 그것도 꽤나 큰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그러네요. 심지어 출입국 기록상 2년 전까지 매년 2, 3회씩 미국을 왕래하신 게 나와 있는데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까지 준비돼 있었죠. 별거다. 입증하셔야죠. 입증을. 다음 기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의 말은 돈 보내고 계세요? 예, 당연하죠. 한 달에 2,500 정도 생활비. 표면적으로 봤을 땐 모두 팩트였습니다. 싹 다 끊으세요. 곧바로 은경이 승소를 위한 피드백을 남기지만 그럼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또 모자라면 애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고. 가장이란 책임감이 아까 당연하다고 하셨죠? 거부 반응을 일으켜버리죠. 애들 와이프분에게 생활비 풍족하게 지급하는 거 당연한 거고, 맨하튼에 집 사주는 거 당연한 거고, 헤어지고 나서도 생활비 수천만 원 보내주는 거 당연한 거 맞습니까? 예, 그녀는 제가 늘 해오던 거라. 그 논리대로면 그러세요. 이번 재판 또한 그럼 상장한 회사 주식 반 나눠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가장, 책임, 핵폭탄을 선사합니다.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야말로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끔 20년간 학습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 주식은 반 못 주겠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황당하지 않겠어요? 의뢰인의 말문을 자동으로 막히게 하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완벽한 논리였죠. 네, 그래요. 나 가장으로서 이 정도 된다 그런 인정 욕구 있었겠죠. 근데 그게 뭐 나쁩니까? 저
저도 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니 가장이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뢰인을 포함한 받아들이세요. 차은경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이어서 박 대리님, 장현성 씨 사건 있는 날 겹치는 다른 사건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그 대구 재판 내가 가야 한다고 하고 2차 기일을 연기해버립니다. 네,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해줘요. 역시나 그 이유는 지만하는 가운데 한시라도 그녀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유리가 저 말씀하신 대로 차 뽑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태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고속으로 런각을 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셔틀 없는 날이라고 하셨죠? 아, 근데 제가 다음 일정이 유리에게 잠시만요. 선배의 마수가 예, 전화 드리겠습니다.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현미연, 나 정말 미안한데 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설마. 장담입니다. 오늘 체험학습 있는 날이라 제이 직접 데리러 가는 날인데 내가 깜빡했네. 현미연이 학원까지 라이드 한 번만 해주라. 제가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은경에겐 저희 아빠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편 내 사건 변호사인 거 잊지 않았지? 거절할 수 없는 이유 하나 만드는 것쯤은 소송 중에 엄마가 애 못 데리러 간다고 아빠한테 부탁해? 뭐 약점 잡힐 일 있어? 누워서 유튜브 보기였죠.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은경준이와의 동행이 시작되는데 5분 늦게 오셔서 시간이 애매해졌어요. 좀 쉬고 싶었는데. 시간. 이미 그 말투에서부터 정신 차리고 운전에만 집중하시죠. 그리고 변호사가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건 좀 신기하네요. 은경의 친자식인 것은 뭐라고? 병대는 시계도 안 오고. 58,000% 확실했습니다. 차부터 사요. 시계도 사고 변호사한테는 시간이 생명. 항상 체크. 그야말로 너 리틀 차은경이구나. 리틀 김지상이거든요? 저 엄마 안 닮았어요. 빼박 차은경 판박이었죠. 심지어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대요? 뭐가? 이혼이요. 엄청난 눈치꽃은 물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아는 게 없긴. 다 알면서. 유리를 뛰어넘는 진짜 모른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데리러 온 거 보면. 소름 돋는 통찰력까지 너 참 은경의 생각보다 엄마 많이 닮았다. 딸은 아주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차변호사! 로펌 대표가 친히 은경을 찾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최대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변호사이자 방송인 씨. 그녀의 남편과 비서의 외도로 그녀가 소속된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D가 떠들썩하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그녀의 지금 이거 찌라시 이혼 찌라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허나 차변은 단 1g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일부 사실입니다, 대표님. 모두의 앞에서 오피셜을 날려버리죠.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순간이 치명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라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각오한 은경에겐 일단 내가 여기 정리해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정변이 왜? 내일이야? 이 정도 소동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혼팀 수익 올리랬더니 이제 내부에서 조달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차 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시죠! 그런데 그때 대표님, 말죽거리 버거형 뺨치는 다들 보는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진의 커버가 이어집니다. 이거 사실 확인 거치지도 않은 찌라시고 또 사실이라고 해도 사생활인 건데 로펌 대표를 앞에 두고도 명예훼손 미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회사 명예는 내 명예는! 1도 쫄지 않는 수습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은경의 측근다운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주죠. 아니, 10년 넘게 매일 얼굴 본 선배 이혼 소식을 이 찌라시 통해서 듣게 해요? 나한테는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하지만 은경은 변호사? 혹시 쪼르르 정우진한테 간 거야? 아끼는 후배를 정우진, 남편의 열등감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유리에게 수임을 맡긴 상황이기도 했죠. 몇 시간 뒤 이번엔 남편이 그녀를 찾습니다. 현재 그의 요구 조건은 전 국민 가십거리 대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해서 끝내. 조용히 합의를 보는 것이었죠. 굳이? 왜? 내가 조언 하나 해줄까? 이에 그녀는 커플끼리 같은 변호사 쓰는 거 판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 변호사까지 같이 쓰면 꼭 한 쌍의 바퀴벌레 같잖니? 조롱으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제이 생각 안 해? 자식을 무기 삼아 당신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제이 엄마 자격이 있어?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네가 자격을 얘기해? 일단 가스라이팅이 해둘 은경이 아니었죠. 제이 생각은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먼저 했어야지.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논리에 쓰레기의 아가리는 자동 셧다운되고 저기요, 김지상 씨?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다시는 내 딸 이름 그 입에 올리지 마. 모든 분노를 담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기 따위는 없어.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었으면 굳이 소장을 넣었겠니? 김지상이란 남편은 대응 잘해서 제대로 싸워. 그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죠. 당신 내가
보약해줄게. 그런데 차은경 변호사 어디 있어요? 아직 은경을 찾는 손님이 또 있습니다. 바로 동미세 원고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길 변경했던데. 법적 공방이 길어지자 서로 이렇게 질질 끌 거 없이 합의해요. 합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경은 내가 양보해서 선심 쓰듯 행동하는 원고를 봐주기엔 합의 안 합니다. 극한의 앵그리 모드였고 합의는 무슨 합의입니까? 그녀만의 뭐 대단한 양보라도 하듯 주식 30%만 달라 들어보나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비 없는 팩트 폭행이 시작되죠. 반 안 줘도 된다니까. 많이 양보했잖아요, 내가. 입장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저희는 30%가 아니라 1%도 안 드리는 게 목표라서. 그리고 그러고도 그 인간이 아빠 자격이 있어요? 돈만 벌면 아빠입니까? 아주 익숙한 쓰레기들의 자직팔이 멘트가 들려오자 자녀에게는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돈만 벌면 아빠냐는 말과 58,000배는 더 강력한 헤어질 때 더 달라는 지금 모습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치사랑 초과의 팩폭이 한번 돌이켜 보시죠. 쓰레기에게 전달됩니다. 걱정스럽죠? 날 한번 지대로 잘못 잡은 원고였죠. 몇 주 뒤 2차 재판날이 다가오고 아이고, 차은경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김지상, 그는 최사라 대리인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였죠. 예, 그러시군요. 시끄러워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끼리 싸우지 말고 합의합시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은경자에겐 제가 대리인입니다. 앞으로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죠. 그에게 절대로 꿀리지 않으며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얼굴이시다. 비록 착하고 만반하게 생겼지만 그럼 저흰 재판이 있어서.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곧 정년퇴임 앞둔 교장 선생님 같으세요. 얼굴에 한 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을 미루면서까지 준비한 진술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은경의 필살기가 등장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원 피고의 둘째 딸 장아름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있는 장현성 씨 막내딸과 컨택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막내딸의 진술서였습니다. 5년 전쯤 부모님께서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지 속엔 너희 엄마 아빠로 계속 살 거지만 혼인 파탄으로 볼 수 있는 부부로서는 아니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요. 완벽한 증거가 들어있었죠. 말도 안 돼요. 어른의 말 하나 듣고 판결하실 건 아니죠. 아직 미성년자인데요. 그리고 은경은 진술서를 쓴 시점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입니다. 이 점을 미리 캐치하고 저희에게도 막내따님의 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일 지난 거 확실하지? 네, 성인 되었고 저희 쪽에 유리한 진술서 받았습니다. 막내딸의 생일이 지난 이유로 기일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또 피고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원고의 맨해튼 집이 아닌 전 일정 호텔에서 투숙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합의 따윈 없다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은경자의 자신감이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각자 살자 좀. 야, 3년 만에 전화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진로 문제는 좀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3년이든 5년이든 전화하지 말라고. 절로 이해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재판이었죠. 그날 저녁 비싼 밥. 승리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김지상 최사라 측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난 그럴 생각 절대 없어. 은경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유리는 아무것도 못 줘. 김지상이 김세희처럼 내려놓고 나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든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캐치합니다. 이건 좀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번 사건은 미리 맨해튼 집을 재산 분할해준 것도 있고 몇 년간 혼인의 실체가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었던 티발씨 사수가 근데 변호사님 사건은 혼인 기간이 15년 가까이 되니까 재산 분할은 반 가까이 책정될 텐데요? 안 돼. 자신의 이혼에 한해선 절대 못 줘. 지리게 감정적인 변호사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 잊으셨어요? F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점이었죠. 지금 너무 복수의 감정으로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며칠 전 외도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얘기야. 상대방을 맨몸으로 만들어달라, 빈털터리로 만들어달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오늘도 은경은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복수심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복수? F 감성 지대로인 유리에게 우리는 변호사야. 복수는 개인적으로 하시라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사람도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는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해. 58,000번째 훈수를 갈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경은 그제서야 다시 이성을 되찾고 그래 맞아. 복수야. 분노 게이지를 더욱 올려버리죠. 빈털터리로 몸만 나가게 할 거야. 무조건.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경에게 소장 하나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 내용인즉슨 저 받은 게 너무 설마 사실 차은경이
동료 정우진과 외도 중이라는 충격적 내용이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주인공이니까. 도대체 왜? 며칠 전 한율이가 대리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우진이 다 조정하고 있을 거야. 대책 회의 중이던 불륜 커플은 그랬겠죠. 이 상황을 타개할 정우진이 차은경 좋아하니까. 정우진이란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쩌면 둘이 먼저일지도 모르죠. 다 지들 같은 줄 아는지 회사에서도 두 사람 지방재판 간 적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으면서 남녀가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게 가능한가? 오직 심증만으로 재판도 며칠 안 남았고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작당모를 꾸민 것이었죠. 그리고 기자님, 이런 말씀은 좀 그런데 허나 이들이 펼친 여론전은 동료 변호사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까? 오피스 허즈버드.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호킹한 워딩과 여느 인플루언서에 맞먹는 스타 변호사라는 은경의 위치가 실체 없는 모략을 뚜렷한 진실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죠. 피스 허즈밴드. 이어진 그들의 두 번째 작전은 아니 지금 반수장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요. 반소장 당장 내주세요. 10년 넘게 은경과 일해온 사라의 그래야 대중들도 한쪽만이 아니라 둘 다 잘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반소장 제출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서당끼인 줄 알고 있었지만 차은경이한테 일 좀 배웠다고 지금 무슨 차은경이라 되는 줄 알아? 현실은 진상. 하루 강아지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렇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만 사과는 됐고 혹시라도 내가 할 거 생기면 얘기해줘요. 두 사람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라든가? 왜냐하면 미쳤어? 이들은 왜 내가 나가서 오피스 허즈번드 아니다, 세상은 잘생긴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단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떳떳했기 때문이었죠. 대책 세울 테니까 걱정 마. 허나 안 해요 걱정. 일이 꼬이려니까 평소에 안 하던 실수까지 하게 되고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자. 심지어 봐봐. 손까지 베이고 맙니다. 오늘 진짜 왜 이러냐 정말. 그리고 차첨지의 운수 좋은 날을 설마. 반소장 받고 흥분한 또유리가 지대로 목격한 것이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그렇게 묘한 정막이 흐르고 그녀의 동공이 커지는 속도만큼 아니 이거 손. 은경도 재빨리 상황을 설명하지만 너 괜한 오해하지 마라 한유리. 유리의 마음속에선 정말 아닌 거죠? 너까지 이럴래? 의심의 씨앗이 싹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유리 변호사님, 대표님이 찾으십니다. 대표의 호출까지 이어지는데 내가 왜 불렀는지 짐작하죠. 역시나 차 변호사님 때문이시죠? 차변의 일 때문이었고 서로 뭐 하나 걸려라 하고 막 던지는 상황이겠지만 단 1%라도 차은경이 오피스 역시나 오피스 허즈밴드입니다. 정우진 변호사랑 그런 관계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그 의심이 시작이었죠. 네. 예, 한변은 두 분을 가까이서 매일 본 입장에서 절대로 아닙니다. 애플을 듬뿍 담아 변호해보지만 변호사란 직업을 해봤으니 더 이상 절대 아니라는 건 없다는 거 알 텐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훈수가 날라옵니다. 이어서 제가 봐온 차은경 변호사님은 어떻게든 승소하는 것과 회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고 차변에게 배운 T와 정우진 변호사님을 자신의 애플을 적절히 섞어 인간적으로 신뢰합니다. 진심을 담아 답변하죠. 회사 이미지에 타격 가는 일 없어야 합니다. 일단 무조건 믿지 말고 사실관계 파악을 제대로 해보세요. 네. 허나 잠시 후 유리에게 걸려온 전화는 변호사님, VIP 상담실에서 지금 뵐게요. 내 방으로 오면 되지. 왜 오라가라요? 아니, 차변에게 그간 배운 T를 원고 차은경 사건에서는 제가 변호사고 변호사님이 의뢰인이니까 58,000% 적용합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했으면 해서요. 정말 매번 많이 컸다. 차변의 예상대로는 절대 흘러가지 않는 신입이었죠.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변호사로서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이어서 설마 정우진 변호사님과 두 분 야 한유리 내연 관계 아니신 거 맞죠? 말 조심해. 명확해야만 전진한 스타일인 유리자는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도 다 믿지 말라고. 바람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다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설마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녀의 가르침을 예시로 들며 그 차변이 반박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어이가 없네. 이 은경 또한 내가 너한테 뭐 정우진 변호사에 대해 설명이라도 하라는 거야? 저쪽에서 반소장까지 냈다는 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어딨어? 사실이 아닌데. 유려한 타락박으로 아니 첫 사건에서 뒤통수 맞고 와서 어디다 대고 헛소리야. 이 주제에서 벗어나 보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달러. 오직 대답만을 갈구하는 한유리, 지금의 한변은 한변이 내 변호사라면 저 말도 안 되는 반소장이랑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밟아버릴까 하는 대응책을 가져와야지. 이게 무슨 짓이지?
흡사. 4달러.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러지 말고 대답해 주시죠. 4달러. 불굴의 김두한이 환생한 듯했습니다. 아니야. 결국 아니라고. 그 대답을 듣고야 말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하는 질문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일인가요? 나를 위해? 내가 변호사 선임을 잘못한 것 같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당장 가서 내 변호사답게 대책 세워. 뒤지기 싫으면. 이어서 또 다른 당사자인 설명해주는 게 맞지. 우진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전해 듣기 시작합니다. 차 선배는 10여 년 전 변호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여자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여자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도 이 법인에서 이혼 사건은 저만큼 해본 사람 없습니다. 은경은 절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어떻게 여자가 법정에서 남자랑 동등하게 싸워요? 동등하게 안 싸우죠. 제가 우위에서 싸웁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드릴 테니 좋게 합의하시죠. 그게 누구를 위한 합의입니까? 절대 그 조건으로 합의 못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판결로 가도 의자로 1,000만 원 나올 거 합의로 1,000만 원에 끝내시면 서로 경제적이고 좋잖아요. 판결로 가게 되면 똑같이 1,000만 원이 나오더라도 판사님이 판결문에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기재해 주실 테니까요. 제 의뢰인에게는 그 문구 한 줄이 소송 빨리 끝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완벽한 논리에 기반한 폐기로 그 정도도 지 마누라 손 안 대고 산 사람 어딨다고. 말끔하다 폭행 진짜 싸가지 없이. 판사님 들으셨죠? 범죄자가 법정에서 저렇게 떠드는데 1,000만 원의 판결문도 없이 사건 끝내시면 되겠습니까? 판사마저 설득해버리는 본투비 완성형 변호사였죠. 판결로 가시죠. 기껏해야 3년 차 정도 됐으려나. 그리고 이 모습을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내 눈에는. 가장 가까이서 직관한 우진은 난 그런 선배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이성적 느낌을 상회하는 지금도 매 순간 그렇고. 아까 선배 진짜 멋있었어요. 존경심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판사 말까지 자르던데? 대리인은 당사자의 이익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판사 입장이 뭐가 중요해? 아니 나도 이제 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이상의 내 말이 맞아. 무조건 맞아. 새겼어. 경이로운 존재였죠. 한잔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바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청첩장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놀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녀에게 결혼은 아니 제일 빨리 나오는 김밥만 먹는 사람이 언제 연애를 했냐고요. 아, 마치 내가 3달 전에 선 봤다고 말 안 했나? 그 내과에서요? 익숙한 맛에 가장 빨리 나오는 시간도 없는데 길게 연애하느니 빨리 결혼하는 게 효율적이잖아. 기본 김밥 같은 거였죠. 뭐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2살 차이고 알다시피 내과 의사. 그냥 평범해. 아니 그런 거 말고 허나 선배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 김밥이란 착오로 나한테 딱이야. 일단 요리를 해. 유통기한이 짧은 법이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라고 해서 사람을 잘 고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던 유리의 표정이 김지상은 어떻게 해서든 차은경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한변도 중심 잘 잡아요. 대화 내내 바라본 우진의 표정과 제스처,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존경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은경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김지상도 그거 다 알아요. 변호사님, 그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감정 절대로 들키지 마세요. 애틋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감정? 바로 차 변호사님을 깊이 좋아하는 그 감정이요. 사랑이었죠.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유리가 확신을 가진 이유는 아까 피해자라고 하셨죠? 정 변호사님이 피해자인 거 맞아요.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정 변호사님이 대중들의 질타를 받게 됐어요. 분명 자신도 힘든 상황일 텐데도 근데 피해자가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는커녕 우진에게선 오히려 차 변호사님만 걱정하고 계세요. 그저 은경을 위한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한변. 이어서 차 변호사님을 위하시는 건 잘 알았으니 불륜이 아니라는 오해를 푼 유리는 변호사님에게 불리한 행동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물러나 계실 거라고 믿을게요.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죠. 그녀는 지금 후배 변호사가 주제 넘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인간 한유리가 아닌 후배가 아닌 변호사 한유리로 차은경 대리인으로 드리는 얘기니까요.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경은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오믈렛 해줬는데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끝내기 위해 제이가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냐고 제게 물었어요. 딸의 방으로 향하죠. 제이야? 어느 정도 눈치챘다는 걸 알기에 왜? 나 숙제하는데. 엄마의 노릇을 다 하지 못했다는 엄마 할 얘기 있는데. 미안함이 늘 남아있기에
아빠? 딸 앞에만 서면 잠깐이면 되는데. 내일 단어 시험 있어. 죄인이 되어버렸고 많이 바쁘네. 근데 결국 오늘도 그래도 꼭 해야 할 얘기라. 해야 할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래. 밤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 또한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녀와의 대화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태였죠. 한편 김 원장, 말 안 돌리고 그냥 말할게. 지사는 오늘까지만 일하고 정리해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지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은 단 하나로 귀결되고 있었죠. 바로 아이 키운다고 일을 그만두는 아빠가 세상에 어딨냐? 애는 꼭 여자가 키워야 된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아내를 만난 순간부터 의사도 일종의 기술직이야. 끊임없이 익히지 않으면 녹슨다고. 자신은 희생만 하고 살아왔다는 일종의 후회였습니다. 결국 끝을 향하고 있는 지금 지사는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차은경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았어야 돼. 은희경에게 자격 미달 인간이야. 모조리 치환하고 있었죠. 이런 그의 모습에 그거 알아요? 뭐? 자기가 차은경 안 좋게 말한 거 처음인 거? 내가? 상당히 만족한 박스녀는 내가 한유리 변호사 한번 만나볼게요. 한 발 더 나아가 원래 합의는 반소장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으니 내려놓을 수도 있어. 서당계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복잡한 관계가 되어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커피 마실 사이는 아닌데 재밌네요. 연차 왜 냈어요? 근거도 없이 반소장에 뉴스에 불꽃이 사정없이 튀기는 막 질러놓곤 막상 감당이 안 됐죠? 숨막히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죠. 변호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원래 두 사람 회사에서 도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마음대로 떠드는 이야기들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서당계가 유리를 상대로 증거 있나 떠보는 거예요? 점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주장에 대한 입증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들대던 한변은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2차 공격을 시도하는데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변호사님 법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박스련의 역공은 제가 어딜 가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58,000배로 돌아오고 있었죠. 저는 법정에 서면을 제출한 것뿐이고 기자는 자기 일을 한 것뿐인데. 그리고 서서히 지가 변호사라도 된 줄 아네. 유린 그녀의 템포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당사자라고 말하시는 것 보니까 사라의 가스라이팅에 변호사님은 생각 있으신 것 같은데? 제대로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님도 사건 빨리 끝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차 변호사님도 어차피 나눠줘야 될 재산 빨리 주고 끝내면 본인한테도 제이한테도 좋은 거고요. 사실은 소문나기 전에 본인이 빨리 발 빼고 싶은 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인 것처럼 말하는 게 참 하지만 다행히 뻔뻔하고 비겁하네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긴 개뿔.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합의를 권유하고 있었죠. 내가 굳이 왜? 지금 너무 복수심에 가득하세요. 그렇게 하면 결국 재산 분할은 분할대로 해주고 변호사님이 그간 쌓아오신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제이는 더 상처받게 될 거예요. 허나 상대는 한별이 두려운 건 아니고 명불 은경좌 10년차 법무법인 직원이 1년차 변호사 하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참 쉽다, 그치? 역시나 단번에 모든 걸 파악한 차변은 난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변호사한테 여러 차례 밝혔어. 그녀 특유의 다른 대응책까지 와. 티발시 정색을 넘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죠. 바로 짜잔. 한 변호사님 오늘 지방 일정 사건 기록입니다. 스파르타 지방 출장 교육이었습니다. 차 변호사님이 신입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신입들이라뇨? 전 변호사님도 같이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아니에요. 저 혼자서 갈 수 있어요. 유리가 전 변호사의 이름을 듣자마자 미쳐 날뛰기 시작하죠. 일주일 전 자, 오늘은 이 껌맥입니다. 껌맥. 사실상 동기였던 두 사람은 유명해져서 뭐하게. 뭐하긴 프리랜서 개업해야지. 어느새 서로의 고민을 편하게 털어놓는 술친구가 되었고 결혼 생각 있으면 소개팅을 좀 열심히 해. 사교성 세계 챔피언인 은호와 있을 때면 안 그래도 소개팅 지금 줄 서 있거든요. 유리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후배님 뭐 힘든 일은 없고. 허나 내가 여기 왜 왔지? 술이 왼수였죠. 자고 일어나니 그녀의 옆엔 잤지? 잤네. 잤어. 반쯤 벗어질 낀 은호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잤지? 아주. 그렇게 회사에서 가장 편했던 사이가 그날 이후
여기. 가장 어색한 사이로 변모되었고 오랜만이네. 심지어 뭐라고? 함께 지방 출장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벨트 주. 게다가 오늘의 의뢰인은 저쪽이요? 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의 수준을 넘어 저쪽이요? 저쪽이요? 산골 오브 산골 안으로, 아니 센과 치로 뺨치는 미지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동청에 신고해야 돼. 신고 못해. 우리 출장비 받았거든. 심지어 우리 출장비 두 사람에겐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게 분명해 보였죠. 한편 우진은 머저리 같은 놈 오피스 허즈밴드 소리까지 듣고 로펌 대표에게 한창 깨지는 중이었는데 한 번도 선 넘은 적 없고 대표님한테 비난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야 차은경 회사에서나 인재지 남자한텐 최악인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나지. 그런데 애 딸린 지원녀가 뭐가 좋다고. 노사관계에 대화하기엔 어디서 그런 여자를. 그만하시죠.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설마 차은경 이혼하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애미 없이 저런 티를 이런 데서 내?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와서 저한테 신경 쓰는 척 하지 마시고 본인을 돌아보세요. 자격. 서로만 알고 있는 그럼 너는 이 회사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비공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어. 내는 밖에 나서 좋을 거 없을 거다. 같은 시간 안녕하세요. 겨우 도착한 이들을 반기는 건 혼인 신고를 다시 하셨다는 거죠? 의뢰인의 배째마인드였죠. 이혼 의뢰로 로펌을 찾았으나 아니 뭐 싸우고 화해하실 수도 있죠. 뭐 저희는 성공 보수만 받으면 됩니다. 아시죠? 삼촌.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니 성공 보수를 줄 수 없다는 못 줍니다. 새로운 패턴의 진상이었습니다. 다시 합쳤으니까 은경이 굳이 두 사람을 보낸 이유가 줄 이유가 없죠.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죠. 이에 유리는 저희는 사모님 소송을 성실하게 진행했고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합치신 건 그 이후의 사정이고요. 특유의 차분한 말투로 팩트를 전달하지만 이혼을 해야 성공 보수를 주는 거지. 자자 이혼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이혼은 하셨죠. 이제 동일인과 재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른 주세요 이제. 쉽게 줄 거였으면 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을 터였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그 뭐가 잘못이야? 어? 결혼도 안 하는 세상에 그 나라에서 상을 주지를 못할 망정. 오히려 요즘 사람들 그 성적인 관계만 하고 끝까지 책임질 줄을 모르잖아. 예지 누나 뺨치는 저격까지 선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2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을 지켜왔어. 유리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상한 점을 캐치하죠. 근데 다 빚잔치 하고 파산했어요. 잠깐만요. 가장 이혼하신 거죠? 위장 이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이들의 사연은 이 사람은 빚 갚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어떻게든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가짜 소송까지 했네요. F세계 챔피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실로 오랜만에 저요 살면서 부부라는 관계에 저 사람을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된 유리는 속여서 너무 죄송해요. 수많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죠. 저기 전변 그렇게 내린 결론은 안 하면 안 될까? 응? 사무실에 채무자 집행재산 없다고 보고 올리자. 그냥 묻힐 거야. 할 수 있는 선에서 부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이들의 존재는 근데 마치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 메마른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았죠. 그래, 잊고 있었지만 부부는 저런 거였지. 부부라는 것은 함께 남을 속일지언정 헐뜯기 위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속이지는 않는 거였지 싶었거든. 같은 곳을 바라보는 평생의 동반자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지금 이 순간 평생의 동반자를 찾은 듯했죠. 우리 만나보자고. 그렇게 두 사람은 남자 여자 동기 변호사 이런 거 다 떼고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캐주얼하게 알아가 보자고. 연인으로 발전한 남녀 관계라는 거 현재 유리의 인생엔 캐주얼해질 수 없는 일이야. 연애 따위가 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일에 대한 압박감만으로도 내가 먼저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해. 충분히 과부하가 올 지경이었죠. 자리 잡는다는 게 뭔데? 그저 현재에 감사하고 이렇게 시험 열심히 봐서 멋진 변호사 됐잖아. 노력한 자신을 사랑하는 은호와는 우리 아직 1년 차잖아. 매일 깨지고 배울 것도 많은 바쁜 신입이잖아. 정반대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더 말해야 해? 그렇게 그래,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면 알겠어. 둘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하지만 그래도 이건 꼭 기억해. 은호의 마음만큼은 내가 너 좋아한다고. 진심이란 것을 유리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홀로 집에 돌아가는 길, 사랑은 뭘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한대요? 최근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이혼 안 하려고 모았던 거야. 그 증거들로 이혼 막으려고 했어. 사랑은 사랑과 정 그 사이 어딘가의 고통인 걸까? 사랑의 정의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이걸 계속해 나가면 이혼이라도 해줘. 남녀의 관계에 대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너 좋아한다고. 그리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깊은 고찰을 하게 되죠. 다음날 중훈적 사실혼? 네. 유리는 변호사들은 다 아는 개념이지만 대중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니까 바이럴이 크게 발생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키워드엔 키워드죠. 연금술사 뺨치는 대응책을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김지상 최사라도 변호사님을 흠집 내기 위해 바이럴을 노리고 오피스 허즈밴드를 던졌으니 우리도 똑같이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던지자는 거지.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인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워딩을 사용해 법률 용어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까지 자극하니까요. 바이럴로 맞대응하는 작전을 세운 것이었죠. 이는 그 까다롭다는 마음에 드는데? 은경자까지 풀만족시키며 제법이야. 다시 한번 판을 뒤집기 위한 한별은 종종 지방 좀 보내야겠다.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아시지 않습니까? 팩트보다 중요한 건 조회수인 거. 아니 그리고 어떻게 기자가 팩트만 보도합니까? 유리야말로 팩트만 보도하진 못해도 팩트도 보도해야 기레기가 아닌 기자 생활 쭉 하실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리틀 차은경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며칠 뒤 이거 봐. 차은경? 중혼적 사실혼? 이게 뭐야?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고 2030의 워너비. 인트로에서 보았던 은경의 첫 이혼 재판날이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중압감은 그 어린애 같은 표정은 이 차에 두고 내리고. 유리를 벌벌 떨게 만들었지만 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수를 둔 그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판례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말로 전국이 들썩이는데 정확한 개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끝내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혼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네, 그녀의 대리인이자 맞습니다. 두 집 살림입니다. 진정한 굿파트너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어머니, 제이가 1교시 쉬는 시간 이후에 안 보여요. 은경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에게 남편의 내연녀가 허락도 없이 침입한 곳이었죠. 과연 이 파국의 끝엔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 굿파트너,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1화부터 5화까지를 총정리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새 진짜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올림픽으로 인한 결방이 너무나 아쉬운 웰메이드 드라마라서 제가 SBS에 먼저 요청해서 이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5화까지가 이혼쇼의 전초전이었다면 이어지는 6화부터는 메인 이벤트들의 대항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어떤 시원한 참교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는 6화는 8월 16일 금요일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모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살락. 네 복수고 봐라.